안녕하세요. 오늘 인바디 안녕하세요. 해석 방법을 강의할 맡은 유재식 컨설턴트 김근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우! 잘생겼습니다. 우! 네, 감사합니다. 먼저 강의 시작하기 전에 화면 공유 먼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인바디 해석 방법을 강의하게 된 김근희입니다. 네, 먼저 아까 박하영 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현재 본인의 인바디 용지 다 가지고 계시죠? 가지고 없다면 휴대폰에 사진 찍어 가지고 계신가요, 혹시? 혹시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제 가지고 계시겠지만, 제가 저희 회원분 한 분의 사례를 가지고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그 전에 앞서 인바디란 먼저 무엇인지 먼저 설명드리고 시작할게요. 인바디란 무엇이냐면 일명 체성분 분석기라고 합니다. 수분 측정 검사기라고 하고요. 미세한 전류를 우리 몸에 보내어서 현재 우리 몸에 가지고 있는 근육량, 수분량, 지방량, 다른 신체 성분을 얼만큼 가지고 있는지 수치로 확인할 수 있는 기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 인바디 용지 이제 밑에 보시면 먼저 가장 위에 회원번호, 신장, 연령, 성별, 검사 일시가 나옵니다. 보이시나요? 여기서 반드시 우리 신장이랑 연령, 성별은 정확하게 입력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신장 1cm가 작아져도 우리 몸의 전체적인 특정값이 달라집니다. 나이 또한 그렇고요. 성별 또한 다르게 입력하게 되면 측정값이 달라지기 때문에 인바디 기계에 올라가시기 전에는 정확하게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원님들 수시로 이제 인바디 측정을 많이 하시는데 첫 번째 측정했는 것과 두 번째 측정했던 값이 또 다르면 안 돼요. 그래서 이번에 본인의 몸을 제대로 정말 정확하게 하려면 신장이랑 이제 이런 거를 확실하게 정확하게 측정한 거를 추천드립니다. 나이도 반드시 만 나이로 정확하게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또 검사일 시 이제 위에 보면 영어로 인바디 770이라는 영어란 숫자가 보이실 거예요. 요 인바디 770은 뭐냐면 현재 우리 회원님들이 측정하는 인바디의 모델명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흔히 인바디를 볼 수 있는 장소가 보건소, 헬스장, 병원, 동사무소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흔히 볼 수 있는 인바디가 모두 똑같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구분을 그 인바디 뒤에 있는 숫자로 이제 표시해 줍니다. 숫자가 낮으면 낮을수록 비전이 이제 버전이 좀 낮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수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비전이 높은 그런 인바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흔히 공공장소에서 볼 수 있는 인바디는 수치가 낮은 뭐 230, 330, 370 이런 시리즈고요. 우리가 측정한 인바디 770 현재 들고 있는 인바디 770은 병원처럼 전문기관에서 많이 사용한다고 알려져 있으니까 그만큼 우리가 지금 현재 인바디 측정했던 기계는 정말 최고의 인바디 기계를 가지고 뇌물 분석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하셨나요? 다음 이제 밑에 보면 첫 번째 페이지 체성분 분석을 보겠습니다. 이 페이지는 내 몸을 이루고 있는 이제 구성 성분을 체수분, 단백질, 무기질, 체지방 이렇게 네 가지 형태로만 나뉘어 놓았습니다. 체성분은 당연히 이제 내 몸에 가지고 있는 몸 안의 수분량, 단백질은 근육량, 무기질은 칼슘, 체지방은 지방량으로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무기질 같은 경우는 이제 칼슘이기 때문에 가장 많이 구성하는 게 뼈랑 치아에 많이 있다고 합니다. 낮으면 낮을수록 이제 고밀도 수치가 낮다 보니까 무기질 수치가 낮으신 분들은 이제 골다공증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과격한 운동은 자제하고 칼슘이나 이런 거를 추천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보시면 가장 끝에부터 먼저 볼게요. 가장 끝에 쭉 가다 보면 이제 체중이 보이십니까? 체중 밑에 보면 이제 몸무게가 다 다를 거예요. 제가 여기 보면 이분은 이제 체중이 74.5kg.
보이시나요? 자기 몸무게 먼저 체킹해 보세요. 그리고 가장 밑에 이제 왼쪽에 보시게 되면 체지방이 있습니다. 체지방. 이 사람은 체지방은 14.2kg입니다. 그래서 몸무게인 74.5에서 체지방 키로를 빼게 되면 오른쪽 끝에 보면 제지방량이라고 있죠. 체중에서 이제 체지방 무게를 빼면 본인 몸의 제지방 무게가 됩니다. 이게 지방을 뺀 무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이제 TR90 다이어트는 체지방이 빠지는 것이기 때문에 무기질, 단백질, 채소분은 절대로 손실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유수의 시방에서 커님들이 수시로 이제 반드시 물을 자주 드세요. 단백질 드세요. 쉐이크 드셔야 한다는 이유가 여기에 이제 나중에 측정해 보면 수치가 다 잡히고 표시가 되기 때문에 회원님들은 무조건 물, 단백질, 또 쉐이크 꼭 잘 챙겨 드셔야 합니다. 아시겠어요? 제지방량은 무기질, 단백질, 채수분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에 무기질을 제외하면 근육량이 됩니다. 이 근육량에서 단백질을 제거하면 채수분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가장 우측에 있는 체중, 본인의 몸무게에서 가장 큰 체중 74.5kg 본인 몸무게에서 가장 내 몸에서 많은 수치를 가지고 있는 게 무엇일까요? 한번 보시겠어요? 화면에 보이는 분은 체중에서 가장 큰 게 채수분이죠. 맞죠? 어떤 분들은 단백질이 조금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무기질이 많을 수가 있지만 이분은 채수분이 가장 많습니다. 건강한 몸은 이렇게 채수분이 좀 높아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채수분, 수분이 단백질과 합쳐져서 내 몸에서 근육으로 생성이 되어 우리 몸에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물이 없다면 근육도 안 생기니까 이런 분들은 물을 자주 섭취해야 되고 유산소나 스트레칭 있는 게 우선적이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왼쪽에 보면 측정치라는 게 보이실 거예요. 다 모든 분들이 이제 수치가 다른데 밑에 보면 갈로 안에 수치가 나오죠. 갈로 안에. 이 갈로 안에 수치가 뭐냐면 위에 우리가 가장 처음에 신장, 연령, 성별 다 정확하게 입력하셨잖아요. 성별, 키, 연령대가 가지고 있는 표준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보이는 측정지 값이 다 키, 몸무게가 다르기 때문에 모두 다를 거예요. 그런데 이 갈로 안에 있는 표준값이 정확한 수치가 이제 정확한 표준값이다 보니까 이 안에는 무조건 들어와야 된다는 거. 아마 이 방에 계신 모든 분들이 표준급 안에 안 들어왔을 거예요. 단백질이 낮든지 무기질이 낮든지 아니면 체지방은 너무 올라가 있든지 아니면 겨우 안에 표준값 안에 겨우고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 맞죠? 아니신가요? 저만 그런가요? 네. 그럼 다음 페이지 또 넘어갈게요. 다음 페이지는 골격근 지방 분석인데요. 밑에 보시면 이제 표준 이상 이렇게 차트가 나눠집니다. 아마 모든 분들이 이제 표준을 넘어서서 표준 이상까지 그래프 오른쪽으로 많이 가셨을 거예요. 맞죠? 그런데 웃긴 게 골격근량은 표준 이하로 조금 약간 미달이실 거예요. 맞죠? 체지방량은 또 우측으로 잠깐 오버가 되어 있을 거예요. 본인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회원분들이 아마도 다 똑같을 거예요. 그럼 여기서 먼저 본인의 체중의 끝에 가게 되면 끝점이랑 골격근량의 끝점이랑 체지방의 끝점을 한번 연결해 보시겠어요? 한번 이렇게 선을 그어서 쭉 이렇게 선으로 연결해 보시겠어요? 다 연결하셨어요? 혹시 이렇게 연결했을 때 영어 C가 되십니까? 아니면 일자의 영어 I가 되신가요? 아니면 영어 D가 되십니까? 아마도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저 역시도 그렇고요. 영어 C가 나왔을 거예요. 영어 C. 어떤 분은 소문자 C가 나오고 어떤 분은 큰 대문자 C가 나왔을 거예요. 맞죠? 체중은 있고 단백질량, 골격근량은 적으면 맞죠? 그럼 이 골격근량이 뭐냐? 이 골격근량이 뭐냐면 우리 뼈에 붙어있는 전체 근육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뼈에 붙어있는 근육량의 무게가 골격근량 이 무게인 것입니다. 체지방량은
그냥 지방 덩어리, 지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위에 보시면 체성분 분석에도 단백질이 나오는데 이거랑 요 골격근양의 단백질의 차이점이 뭐냐면 체성분에 나오는 단백질 근육량은 우리 몸이 스스로 내가 스스로 제어할 수 없는 혈관 움직이거나 숨을 쉬거나 이렇게 자율신경계 신호에 따라 움직이는 근육량이고요. 지금 보는 골격근량은 뼈에 붙어 있는 근육이다 보니까 운동을 통해서 아니면 단백질 섭취를 통해서 우리 스스로 통제를 할 수 있는 근육량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늘려야 하는 것은 여기 앞에 보이시는 뼈에 붙어 있는 이 근육량, 이 근육량을 늘려야 몸이 건강해집니다. 밑에 체지방은 몸속에 있는 지방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은 우리 몸에 들어가서 포도당으로 변하면서 에너지를 발생시키죠. 소화하면서 하면 운동하면서 이렇게 소비가 되는데 소비가 되고도 남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이 지방으로 쌓이게 됩니다. 이 지방은 눈에 보이는 뭐 허리나 이제 옆에 팔뚝살, 그다음에 배, 허벅지 이렇게도 보이기도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지방 안에 아니면 혈관, 우리 몸 장기 안에 쏙쏙이 다 있다 보니까 이 체지방이 낮아져야지만 우리 몸은 건강한 몸이라고 합니다. 그게 이 체지방을 줄여야 하는 가장 첫 번째 이유이기도 하고요. 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비만 분석입니다. 요즘에는 잘 하지 않는 거기도 하는데 밑에 보면 BMI, BMI 수치는 일명 신체 질량 진수라고 합니다. 오로지 키와 몸무게만 가지고 수치를 표시합니다. 예를 들어서 키가 165고 몸무게가 55kg이면 몸무게인 55 나누기 키 165에 1.65를 제곱한 값을 나눈 게 BMI 수치라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이 키와 몸무게만 가지고 사람을 측정할 수 없는 게 똑같은 어떤 사람은 170에 60kg인데 어떤 사람은 호리병처럼 콜라편은 정말 이쁜 몸매인 반면에 똑같이 170에 60인데 어떤 사람은 일자 몸매, 아랫배만 볼록 튀어나온 이런 몸매가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이 키와 몸무게만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지만 정확하다고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인바디 770에서는 이 수치가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현재 우리나라 BMI 정상 수치 범위는 18에서 23입니다. 25에서 30 사이는 1단계 비만, 30에서 35는 2단계 비만, 그 이상이 35 이상은 3단계 비만이라고 합니다. 30 이상을 쉽게 얘기하면 고도 비만, 35 이상은 초고도 비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치가 높다고 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고요. BMI 수치는 적정 수준에 도왔구나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밑에 체지방률은 위에 나온 본인 몸무게, 체중 있죠? 체중에서 체지방량 대비 체지방량을 퍼센테이지로 표시한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몸무게가 100kg인 사람이 체지방량이 30kg이라면 체지방률은 30%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무게 중에 체지방량의 무게가 몇 킬로인가가 2%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계신 모든 회원분들 중에 몸무게가 어떤 분은 49kg 동일한 몸무게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49kg인데 어떤 분은 체지방이 35%인 사람도 있을 거고요. 똑같은 49%인데 체지방 20%인 사람도 있을 거고 다르게 또 60kg, 또 65kg인데 체지방이 25%인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체지방률 퍼센테이지는 내 몸무게에 비례한 수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하셨나요? 예. 다음은 부위별 근육 분석입니다. 현재 내 몸을 표준 체중 기준으로 했을 때 정상적인 체중과 근육량을 대비해서 표시한 수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진하게 표시된 위에 보면 그래프가 두 개 있는데 진하게 표시된 거는 표준일 때 나오는 거고요.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는 현재 체중 기준에 표시한 그래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마도 모든 분들이 많이 부족할 거예요. 요 앞에 이제 보이신 분들은 뭐 100을 넘을 수 있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100 수치가 안 돼서 80,
아니면 70, 90, 사무직에 오래 앉으시거나, 진짜 계속 이제 앉아서 있으신 분 있죠. 누워 있으신 분들은 이제 다리 쪽에 근육량이 많이 좀 낮아지겠죠. 어,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제 안내해주냐면, 수치가 낮으면 운동이나 단백질 섭취 무조건 필수로 무조건 추천해 주셔야 돼요. 이쪽에 근육이 낮기 때문에 당신이 이런 운동을 통해서 이런 단백질을 섭취해 주셔야 하지만 이쪽 부위별로 근육이 분포되어 있으니까 아마도 도움이 될 겁니다. 이렇게 알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옆에 이제 마지막 우측에 가장 끝에 보시면 세포외 수분비가 있는데 요거는 다음 페이지 가면서 이제 설명할 텐데 오른팔, 왼팔, 그리고 몸통, 오른다리, 왼다리 세포의 수분비가 얼마 정도 되는지 수치를 좀 확인하고 계세요. 네. 다음은 세포의 수분비 분석입니다. 일명 부종이라고 합니다. 이 수치가 높으신 분들은 부종이 너무 심하신 분들이라서 자고 일하면 잘 부어요. 물만 마셔도 잘 부어요. 음식을 조금 좀 짜게 먹거나 하게 되면 잘 붓는다고 얘기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이 붓는 정도가 이 몸이 붓는 단계가 물을 너무 많이 마셔서 아니면 음식을 너무 많이 마셔서 너무 먹어서 붓는다기보다는 우리 몸의 신진대사와 건강과 관련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분들은 추후에 헬스방에서 갈바닉을 추천합니다. 그래서 갈바닉을 하시면 정말 가장 효과가 가장 크게 볼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점프 스타트가 며칠 뒤면 끝이 나는데 간에 들어간 음식을 섭취하는 게 16일째부터 이제 시작입니다. 하루 한 끼를 한식으로 점심으로 드셔야 되는데 이런 부종이 좀 심하신 분들은 간을 넣을 때 다른 분들보다 최소한으로 음식을 하셔야 아마도 이 부종 수치가 급격하게 올라가는데 방지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간을 되도록이면 최대한 빼주시기 바라고요. 일명 여기 수치가 너무 낮으면 탈수가 좀 많다고 얘기를 하고요. 수치가 또 높으면 아직 그런 분들 본 적 없는데 0.4, 요 400 이상 넣게 되면 당뇨, 피로, 심장, 영양 결핍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니까 본인의 수치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본인의 표준 수치가 얼마인지 확인하셨다면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오른팔, 왼팔, 몸통, 오른다리, 왼다리 세포의 수분비를 확인해 보세요. 요 수치보다 높게 되면 그쪽 부위가 조금 부종이 있거나 그쪽 부위가 순환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조만간 유헬시방에서 갈바닉을 추천할 때 이쪽이 내가 수치가 좀 높았구나 이쪽으로 갈바닉을 좀 해줘야 되겠다 인지하시고 이제 나중에 그쪽 부위만 전문적으로 좀 해주시면 정말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신체 변화가 나오는데 우리가 입력을 했었던 신장, 키, 성별에 대해서 인바디에 입력을 해놓게 되면 지금은 이제 수치가 매월 며칠, 몇 시까지 나오는데 추후에 한 달 뒤에 또는 두 달 뒤에 인바디를 측정했을 때 내 몸의 체중 변화와 골격근량의 변화, 그리고 체지방률의 변화, 세포의 수분비 변화를 그래프로 이렇게 수치학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신체 변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우측 상단에 보면 인바디 점수랑 내장 지방 단면적이 나옵니다. 인바디 점수는 거의 대부분 이제 75에서 80초 이때가 보통 점수고요. 근육이 높으면 높을수록 근육이 점수가 1.2점 올라갈수록 인바디 점수도 1점씩 올라간다고 이제 감안하시면 됩니다. 평균적으로 75에서 81, 2 이게 다 거의 평균적인 점수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혹시라도 그 수치보다 좀 낮다고 생각하실 분들은 내가 물을 많이 먹고 단백질도 많이 챙겨 먹고 무기질 비타민도 많이 먹고 운동도 자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좀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밑에 보면 내장지방 단면적이 나옵니다. 내장지방 단면적은 이제 보시면 우리 몸을 이제 배를 딱 단면으로 잘렸을 때 요 나오는 수치인데 그래프에서 먼저 본인 나이를 먼저 짚어보세요. 저는 이제 올해 이제 41이니까 40 딱 짚어볼게요. 회원님들은 본인 나이를 짚어보세요.
내 나이가 40이면 40, 혹시 50이면 50, 60이면 60 이렇게 딱 집었죠. 거기서 위로 쭉 올라가 보세요. 위에 보면 감 모양이 보이시나요? 위로 올라가다가 우리 이렇게 감 모양으로 생긴 거 처음 만나는 지점과 쭉 올라가다 보면 가장 위에 저 끝점에 만나는 그 지점, 그게 현재 본인 나이에 있는 사람들의 들어오는 표준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곳에서 중간이 되는 것이 가장 건강하고 좋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20대 같은 경우는 올라가자마자 반이랑 바로 만나죠. 그래서 위에 보면 수치가 엄청 낮습니다. 근데 나이가 이제 좀 높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 시작하는 지점과 쭉 끝에 올라가는 마지막 지점이 좀 수치가 높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별로 수치가 다르니까 나는 왜 이렇게 수치가 높아? 이렇게 너무 자책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관리만 잘하시면 이 수치는 금방 내려가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중간에 이제 나이별로 이제 다르다는 걸 인지하셨다면 인바디상에서 TR90 다이어트를 통해서 가장 빠르게 인바디상에서 정말 눈에 띄게 변화가 가장 빠른 수치가 이 내장지방 단면적의 변화입니다. 얼마나 많은 컨님들의 이제 알려주는 말을 잘 듣고 식습관을 잘 고치고 그러니까 운동을 자주 하냐에 따라서 이 내장지방 단면적 수치가 엄청 변화가 되니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인바디상으로 안에서 정말 수치가 많이 변하니까 정말 잘 따라와 주시면 되고요. 또한 이 수치는 모든 질병의 비만의 가장 위험한 부분이 이 수치입니다. 중간에 보면 100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기준선인데 이 기준선을 넘길 경우에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성인병, 즉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협심증 이런 성인병에 걸릴 확률이 일반 사람들보다 3배가 높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현재 인바디에 있는 내장지방 수치를 꼭 얼마 정도 되는지 꼭 메모를 하고 꼭 체킹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그 밑에 보면 이제 체중 조절이 나옵니다. 적정 체중이 나오고 체중 조절이 나오고 지방, 근육 조절이 나옵니다. 체중을 얼마나 내가 조절해야 되는지, 지방을 얼마나 내가 조절을 해야 되는지, 근육량을 얼마나 내가 조절을 해야 되는지 이 방에 계신 모든 분들이 다 다를 거예요. 이 수치 보면서 이번에 마음 잡았을 때 이번 기회에 유즈 헬시 안에서 TR90 하면서 정말 건강하게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파이팅! 그리고 밑에 보면 부위별 체지방 분석이 나옵니다. 오른팔, 왼팔, 몸통, 오른다리, 왼다리 이렇게 나오는데 거의 대부분 모든 분들이 몸통이 가장 많을 거예요. 몸통이. 오른팔, 이제 왼팔이 수치가 높으면 밑에 다리가 비해서 위에 오른팔, 왼팔이 높으면 걷는 거, 산책, 파워워킹 이런 거를 추천해 주시면 되고요. 오른다리, 왼다리 이쪽이 상대적으로 다른 부위보다 근육이 높다고 한다면 스쿼트나 이쪽으로 운전에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운동을 하더라도 근육량이 부족하면 그 몸은 체지방이 잘 빠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즈 해지에서 알려주는 식단 있죠? 아침에는 뭐를 먹어야 되고 오전 간식에도 뭐를 먹어야 되고 오후 간식 그 단백질은 내 몸무게만큼 섭취해야 됩니다. 이렇게 컨님들이 알려주시는 식단 관리를 정말 잘 따라와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체지방 분석, 이게 부위별 체지방도 정말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TR0의 가장 좋은 점이 있죠. 여성분들의 가장 큰 고민, 복부의 살. 복부의 살이 가장 좋은 게 TR0 안에 있지 않습니까? 맞죠? 복부 지방, 그러니까 복부 내장 지방에 도움이 되는 풋사가 추출물이 들어가 있으니까 정말 변화를 느끼려면 이번 기회에 헬시안에서 정말 컨님들이 하는 거 잘 따라와 주셔가지고 정말 본인들이 원하는 아름답고 건강한 몸으로 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제 연구 항목이 보이는데요. 밑에 보시면 이제 세포 내수분, 세포 외수분, 기초대사량, 복부 지방률, 체세포량, 이제 요번에 새롭게 생긴 SAMR까지 나오는데 세포 내 수분은 다이어트가 잘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세포 내 수분이 높으면 근육 형성에 도움이 되고 단백질과 합성이 잘 되다 보니까 내 몸이
다이어트가 잘 되구나. 그리고 밑에 보는 세포의 수분은 영양소와 산소를 세포에 전달을 합니다. 그리고 노폐물과 이산화탄소를 치우는 역할까지 하고요. 그리고 이 표준값 안에 있어야지만 부종 때문에 고민이 없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세포의 수분비가 부종이니까. 그러니까 내 세포 내 수분비, 세포의 수분비가 수치가 얼마 정도 되는지. 일반적으로 세포 내 수분비랑 세포의 수분비는 3대 1하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옆에 보면 표준값이 있죠. 이 표준치 안에 들어가 있는지, 아니 표준치에 미달인지, 어떤지를 수치를 딱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보시면 기초대사량. 기초대사량은 우리 몸이 생명을 유지하는데 가장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라고 합니다. 대체적으로 이제 몸무게가 전반적 여자분들은 50kg 예상하신 분은 나는 왜 이렇게 남들보다 대사량이 낮아?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몸무게가 50에서 한 55kg 이런 되신 분들은 거의 기초 대사량이 1000에서 1200 요 사이가 가장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렇다고 이제 그 높다기는 당연히 좋겠죠. 내 몸을 태울 수 있으니까. 그런데 몸무게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 대사량도 같이 올라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분들이 살이 또 잘 빠지는 또 체질은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기초대사량 수치,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기초대사량 수치를 지금 현재보다 높이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가 1100이면 1200, 1300 올리면 되는 거고요. 내가 현재 1300이면 1350, 1400, 1500 이렇게 올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 보니까 누가 높다는 게 그런 것보다 내 몸에 가지고 있는 기초대사량, 거기에서 가장 높이는 것이 중요하니까 수치에 대해서 너무 연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이제 우리 몸을 태우는 에너지가 요 기초대사량입니다. 조금만 더 움직이고 조금만 더 단백질 섭취량을 좀 높이고 조금만 더 운동만 한다면 이 기초대사량은 올라갑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몸을 좀 더 많이 더 잘 태울 수 있겠죠. 그러니까 대사량을 높이는 습관도 있습니다. 물을 자주 마셔줘야 되고요. 단백질 섭취도 자주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운동도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아침, 저녁, 새끼 이렇게 규칙적인 식습관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식습관과 생활습관 꼭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이제 복부 지방률이 나옵니다. 이 복부 지방률도 많이 중요합니다. 이 수치도. 이 수치는 우리 허리 둘레를 밑에 엉덩이 둘레로 나눈 수치입니다. 그래서 이 갈로 안에 있는 수치가 표준치에 있는지 내가 있는지 없는지 먼저 체킹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가식을 하시거나 폭식을 하거나 야식을 자주 먹거나 술, 담배 많이 하신 분들은 엄청 높겠죠. 그런 분들은 정말 관리가 필요하니까 이 복부 지방률이 얼마 정도 되는지 체킹하시기 바라고요. 이 수치도 앞에 알려드렸던 BMI 수치랑 수치만 참고하시면 되는 이유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여자분이 있어요. 이 수치는 허리 둘레를 엉덩이 둘레로 나눈 수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어떤 분은 엉덩이가 외국 사람처럼 빵빵해요. 그런데 그분은 엉덩이도 빵빵하고 복부에 살도 많아. 그런데 엉덩이가 크다 보니까 이 수치는 당연히 낮게 나오겠죠. 맞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골반이 엉덩이가 너무 작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복부에 살도 없어. 그렇다 보니까 골반이 너무 작다 보니까 그분은 복부에 살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요 복부 지방률 수치가 높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가장 정확하게 수치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오늘 이제 마트나 이제 쿠팡이나 이런 데 가서 줄자를 한 개 사세요. 줄자. 줄자를 사서 매일매일 내 몸을 복부를 수치를 체킹해서 메모하는 게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끝나고 오늘 오후라도 시간이 되면 줄자락을 한 개 사서 우리 아이가 클 때 키를 재듯이 측정하듯이 내가 유지 헬스하면서 12주 동안 TR90 먹으면서 내 복부 지방이 얼마 정도 빠질까 이거 줄자를 가지고 체킹하시는 것도 가장 정확한 방법이니까 오늘 꼭 줄자 사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보면 체세포랑
요 체세포량은 세포 내 수분, 위에 보시면 세포 내 수분과 단백질의 합한값입니다. 우리 몸은 60조의 세포가 이루어졌다고 말씀 많이 들었잖아요. 맞죠? 이 세포가 얼마나 건강한지, 얼마나 활발하게 움직이는지 이게 표시한 수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 세포가 건강하고 활성화돼야지만 다이어트도 잘 될 것이고 해독도 잘 될 것이고 건강하게 될 수 있으니까 이 체세포량 수치가 이 표준값 안에 있는지 아니면 미달되어 있는지 높이 있는지 내 몸이 건강한지 안 한지 체킹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SMI 수치가 나옵니다. SMI 수치는 이번엔 770이 이제 비전 업그레이드 되면서 새롭게 나온 수치인데요. 우리 몸 전체의 근육 분포도를 이렇게 수치로 표시한 겁니다. 대체로 남자는 7, 여자분은 5.7 이하면 근감소증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SMR 수치가 다 다를 거예요. 그 본인의 SMR 수치를 지금 체킹 하셔가지고 내가 여자분이면 5.6이네, 5.7 이하라고 보이시면 운동이나 단백질 섭취를 예전에 지금 했던 것보다 당장 오늘부터라도 좀 늘려주시면 됩니다. 늘려주시면 수치가 금방 올라간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전신 위상각, 이제 위상각 보이시나요? 이 위상각은 세포막의 건강 상태를 보여줍니다. 우리 세포의 위상각이 뭐냐면 우리 세포 60조의 세포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세포에 다른 이물질이나 다른 안 좋은 것들이 들어왔을 때 이 세포가 그 안 좋은 것들을 튕겨 밀어내는 각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건강한 세포일수록 이물질이나 다른 안 좋은 거 들어왔을 때 튕기내니까 너 가라고 나가라고 튕기내니까 각도가 높을 것이고 건강하지 않은 세포일수록 내가 튕기내는 각도가 낮다 보니까 아니면 힘이 없다 보니까 당연히 수치가 낮게 나오겠죠. 그 평균적으로 수치는 3에서 7, 8 요 안에 평균적인 보통 사람의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5를 기준으로 본인 수치가 5를 기준으로 높으면 건강하고 내 몸에 면역이 좀 좋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5보다 낮다. 나는 왜 5보다 낮을까? 이렇게 낮다고 보이시면 내 몸이 좀 많이 안 좋구나. 또 계절별로 조금 이렇게 몸이 좀 많이 아프거나 면역이 좀 낮다고 이게 보시면 되니까 본인의 수치가 5를 기준으로 위인지 밑에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수치가 아직 그런 분들 잘 못 봤는데 1, 2 이렇게 나온 분이 있는데 위상각이 1이나 2 이렇게 나온 분들은 암 환자, 당뇨, 고지혈증, 고혈압, 협심증 이런 큰 질병을 가지고 있는 환자분들이 위상각 수치가 3 이하, 1, 2 이렇게 나온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임피던스입니다. 임피던스가 뭐냐면 우리 몸에 인체에 이제 전기를 흘렸을 때 그 전기가 우리 몸에 얼마나 잘 통하는지 이렇게 저항값으로 표시한 건데 수분이 많으면 당연히 전기가 잘 통하다 보니까 이 저항값이 높게 나오고 수분이 적으면 이 전기가 잘 통하지 않다 보니까 이 저항 임피던스 값이 좀 낮게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수분을 좀 많이 먹고 수분을 좀 적게 섭취한 분들에 따라서 수치가 높게 나오고 낮게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간에 보시면 이게 인바디에 보시면 RALA, TR, RLL이 있는데 오른쪽 팔, 왼쪽 팔, 몸통, 오른쪽 다리, 왼쪽 다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TR, 왜 몸통이 가장 중간에 수치가 낮은 이유가 뭐냐면 다른 부위보다 팔이나 다리, 다른 부위보다 수분량이 10배 이상 수분이 많기 때문에 전기가 잘 통하다 보니까 이렇게 수치가 낮게 나옵니다. 이 수치가 높게 나오면 그쪽에 지방이 내장지방이 많으신 분들 아니면 수분을 많이 안 드신 분들이 수치가 좀 높게 나오겠죠. 그리고 1, 5, 50, 250, 500, 1000 이렇게 왼쪽에 보면 주파수가 높을수록 수치가 낮게 나올 겁니다. 주파수가 높으면 세포 집수광고까지 이제 전달되다 보니까 값이 무조건 낮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파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수치가 낮게 나와야 되는데 혹시라도 이 중에 수치가 높게 나온다면 그 부위에
뭐 수술을 하셨거나 아니면 다른 질환이 있을 수 있으니까 혹시라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급하게 해서 인바디부터 이렇게 임피던스가까지 나왔는데 이렇게 해서 오늘 인바디 해석 분석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